公訴事実記載の犯行に及んだ。被害者は通学中の 보기만 해도 퇴사 욕구를 자극하는 출근 시간의 지하철. 혼란한 틈을 타 누군가 성추행을 시전합니다. 여자의 대응에 너 같은 여자는 돈을 줘도 안 만진다며 오히려 더 뻔뻔하게 행동하는 남자. 경찰서에 가서도 남자는 뻔뻔한 태도를 일관합니다. 그의 범인의 지문 채취를 하며 치안에 증거가 없을 줄 아느냐며 겁을 주죠. 그리고 범인은 그 자리에서 바로 항복합니다. 한편 경찰서에서는 영문도 모른 채 끌려온 남자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카네코. 오늘 오전 그는 면접을 보러 가던 중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하철 문에 옷이 끼어버리고 말았죠. 옷을 빼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던 카네코. 그의 실수로 옆에 있던 여자를 건드리게 됩니다. 곧바로 사과하는 카네코. 벼랑간 카네코의 행동을 저지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지하철에서 하차 후 여중생에게 붙잡힌 카네코. 억울하게 치안으로 오해받게 됩니다. 이러한 사연으로 경찰서에 오게 된 남자지만 경찰은 그의 자세한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수갑부터 채워버립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카네코에게 오히려 인정하면 빨리 풀려날 것이라 회유하고 거기에 모욕적으로 진행되는 강압적인 수사. 카네코는 그렇게 꼼짝없이 구금되어 버립니다. 그런 카네코에게 다가오는 한 남자. 카네코는 남자의 도움으로 당번 변호사 제도에 대해 알게 되고 변호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때 카네코와 같은 날 오전에 치안으로 경찰서에 끌려왔던 한 남자가 나타나고 동료는 저 남자가 자수를 했기 때문에 일찍 풀려나는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평생 원했을 리 없는 강제 감옥살이를 시작한 카네코. 당번 변호사를 만나게 된 그지만 영양가 없는 대화로 이어지는 신문. 변호사는 그를 변호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다시 그날 오전 치안으로 오해를 받고 역사무실에 잡혀온 카네코를 찾아온 여자. 바로 이 여자, 카네코의 사과를 받았던 여자입니다. 문에 옷이 끼어서 그런 것이지 치안은 아니에요 라고 카네코를 대신해 해명해주지만 영무원은 여자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 그에게 변호사는 유죄 선고율이 99.9%라며 오히려 겁을 줍니다. 인정하면 벌금 5만 엔을 지불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부정하면 재판까지 가야 하는 상황. 변호사도 결백한 것은 알겠지만 이를 크게 만들지 말라며 혐의를 인정하라 설득합니다. 하지만 카네코는 혐의를 부인합니다. 밤새 잠을 청하지 못한 카네코. 복잡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무심히도 아침이 찾아옵니다. 자신이 왜 여기 있는지, 왜 이러고 있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유를 모르겠는 그. 조사를 위해 검찰청으로 이송됩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순번을 기다리는 중인 카네코. 몇 시간을 기다려 만나게 된 검사는 카네코에게 무관심해 보입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카네코에게 역정을 내는 검사.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도 전에 취조를 끝내버리고 억울해하는 카네코에게 반드시 자백할 것이라 겁박합니다. 다음날 구류 질문을 위해 또다시 이송되는 그.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하는 카네코. 그런 카네코에게 떨어진 명령은 추가 열흘간의 구류. 한편 검찰청 측에서 카네코의 소식을 접하게 된 친구 타츠오와 카네코의 엄마. 古川さんに掴まれた右手をすぐに引っ込めなかったか。だから触ってもないし掴まれてもないんです。もうそろそろ本当のこと言ったらどうだ。 애초에 답이 정해져 있는 조사에 답답함만 커져갑니다. 그런 카네코를 찾아온 엄마와 타츠오. 카네코에게 전달할 물건들을 검사받는 도중 카네코에겐 위로가 될 타츠오의 메시지도 거부당합니다. 엄마의 앞에서 아들을 향한 무자비한 비하 발언도 경찰은 서슴지 않습니다. 카네코의 집안을 수색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 그런 카네코를 옛날부터 수상했던 것 같다며 동조하는 관리인. 그 사이 엄마와 타츠오는 그의 억울함을 풀어줄 변호사를 찾습니다. 엄마의 의뢰로 그를 찾아온 변호사 스도. 반복되는 취조, 억울함을 들어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미 많이 지쳐버린 카네코. 스도도 별다를 게 없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한편 스도조차도 여성의 입장에 서서 이미 그가 범인이 맞는 것 같다는 전제하에 아라카와에게 그를 변호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스도를 설득하는 아라카와. 초반에 소심했던 카네코는 계속되는 강압 수사에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 아라카와와 만나게 되고 여타 지금껏 만나왔던 변호사들과 다르게 자신의 무고함을 믿어주는 말들에 어쩐지 카네코도 긴장을 조금 푸는 것 같습니다. 그 사이 스도는 그 사건이 일어났던 지하철 역사무실에 찾아가지만 경찰에게 외부 발설에 주의하라는 말을 들었다며 자리를 피해버리는 직원. 점점 고립되어가는 카네코에게 결국 기소 처분이 떨어집니다. 기소. 처음부터 당번 변호사의 말을 들을 걸 그랬다며 자책하기 시작하는 그. 재판을 해봤자 유죄일 것이라는 상황이 그를 괴롭힙니다. 그런 카네코를 구하고자 목격자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타츠오와 엄마. 그렇게 첫 공판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치안 행위에 대해 부인합니다. 불리한 증언을 경찰 측이 숨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스도. 그렇게 또 찾아온 두 번째 공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 형사의 강압적인 조사는 전혀 없었다는 말에 카네코는 어이없어합니다. 게다가 실제 피해자의 신장을 고려하지 않은 마네킹으로 촬영한 재현 사진. 피해자의 신장을 알고 마네킹을 준비한 것이냐는 스도의 질문에 아마도 라고 답하는 형사. 심지어 혐의를 인정하면 빠르게 내보내주겠다라고 회유했던 사실조차 부정합니다. 더 객관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찾아낼 생각은 하지 않았느냐는 아라카와의 질문에도 바빠서 깜빡했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는 형사. 억울함을 호소했던 카네코의 말들조차 듣지 못한 말이라 잡아댑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공판. 피해자 여중생은 그 여자의 증언을 아예 다르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중생의 말에 당황하는 카네코. 모든 질문에 잘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애매하게만 대답하는 여중생. 카네코는 무사히 무죄 판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영화의 오프닝에서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10명의 죄인을 놓친다 하더라도 죄 없는 한 사람을 벌하지 말지어다.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메인 슬로건을 처음부터 공개한 셈인데요. 그 덕분이었을까요? 영화의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는 카네코의 억울함에 제대로 감정이 이입되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총 10번의 재판 과정 동안 혐의를 전면 부인한 카네코의 이야기가 담긴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는 그 당시 일본 사법제도의 문제점을 파헤쳤던 정통적인 사회 영화로 일본 형사재판의 문제점을 제대로 꼬집었던 영화입니다. 대체적으로 차분한 분위기가 지속되며 2시간이 넘는 러닝타임이라 자칫 지루하게 다가올 수도 있는 법정 영화임에도 계속 긴장감을 유지한 채 쭉 볼 수 있어 신기했던 영화였습니다. 오늘 영화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마태형이었습니다.